네,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GC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GC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베스 증권의 강하나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강하나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GC셀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GC셀은 일단 국내 대표 면역세포 치료제 회사고요. CGT, 셀 진테라피 CDMO를 영위하고 있는 국내 면역세포 치료제 선두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NK세포로 국내 유일하게 동종 임상을 진행 중이고 이 임상이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면역세포 치료제 선두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동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일단 AB101 그리고 AB201이 있는데요. AB101은 제대열 기반의 NK세포 치료제에 리툭시맙이라는 표적 항암제를 병용 투여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아무래도 이제 GC셀에 있어서 가장 선두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B201은 허투 카엔K 파이프라인으로 카엔K라는 플랫폼을 접목시킨 파이프라인 중 가장 선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주요 파이프라인 하반기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AB101의 임상 1상 중간 결과가 올해 12월 애쉬 학회에서 처음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한 번도 임상 데이터를 오픈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학회 발표는 이제 첫 임상 데이터 발표로서 매우 유의미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허투 카엔K의 IND 신청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카NK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동사의 카NK 플랫폼만의 특별한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지금 기존의 면역세포 치료제 중에서 카티는 이제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카엔K는 아직 상용화된 곳이 없습니다. 네, 카엔K는 T세포와 다르게 암 면역 회피 능력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암에 내성이 생기지 않는 이게 이제 NK세포의 가장 큰 특장점인데요. 동사의 카엔K는 이제 NK가 여태까지 개발이 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배양 그리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었다. 이게 너무 기술적으로 좀 어려웠다 보니까 회사마다 좀 어느 정도 특허가 필요합니다. 네, 동사는 이제 동결 건조나 배양 그리고 생산 기술에 대한 특허가 다 있고요. 이런 엔지니어링 기술에 온전한 특허를 갖고 있는 국내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트렌드가 요즘에는 자기 몸에서 NK세포를 빼서 하는 것보다는 공여자로부터 일반 사람으로부터 동종 NK세포를 하는 기술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데 동사가 좀 국내 유일하게 동종 NK세포 그중에서도 카엔K 기술까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야만 상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동사의 카엔K 플랫폼 자체가 아무래도 배양적인 부분, 생산 부분, 그 상업화 이후 부분에서도 가장 좀 경쟁력이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C셀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 얘기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향후의 나스닥 IPO 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GC셀의 해외 법인인 이제 아티바가 아무래도 상장이 좀 지연되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도 좋지 않았고, AB101 같은 주요 파이프라인에서 작년에 사망 환자 1명 발생으로 임상이 좀 중단됐었다가 재개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망 환자가 이제 AB101과는 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밝혀지면서 임상도 재개됐고, AB101의 데이터의 큰 부분, 좀 12월 임상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임상 데이터 좀 업데이트 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이 내년에 조금 더 개선이 되면서 S1을 또다시 제출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내년에는 좀 긍정적인 IPO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GC셀의 그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및 투자 전략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시셀은 국내에서 정말 몇 안 되는 바이오텍 중에서 돈 버는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역대 최고 실적을 벌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검체 사업부 때문이기는 하지만 지금 2분기에 검체 사업부를 제외하고도 세포치료제 쪽도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영업이익으로는 800억 정도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점을 반영해서 그리고 임상 데이터가 올해 하반기 12월에 처음으로 나온다는 점을 반영해서 실적은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서 떨어지겠지만 어차피 바이오텍은 임상이 가장 중요하고 임상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가치평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 86,000원 제시드리고요. 12월까지 아무래도 임상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기대감을 갖고 12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한다. 임상 데이터는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섹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미국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빅파마들의 실적도 너무 잘 나왔고 그들한테서 이제 현금이 많이 쌓였다는 점, 그리고 바이오텍들까지 신규 기술들, RNA이나 NK, 카티 같은 그런 신규 기술들의 임상 데이터가 최근에 잘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빅파마들 같은 큰 제약사들 말고도 작은 바이오텍들도 지금 현금이 시총보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좋은 점들이 맞물려서 바이오텍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M&A나 학회 대면으로 인한 라이선스인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바이오 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바이오 업종이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해 볼 만한 하반기 학회 일정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고요. 관련 기업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9월에 에스모, 10월에 AACR, 11월에는 SITC, 12월에는 SC 이렇게 매달 좀 어느 정도 큼지막한 학회들이 있는데요. 9월 에스모를 기대하고서는 저는 AB온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B온이 심해 저해제 항암제를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고 일상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었기 때문에 9월에 좀 병용 치료 전략으로 좀 추가적인 전략 오픈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상 첫 번째 코호트 환자 데이터도 나오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10월 ACR에서는 보로노이의 C797S 메인 파이프라인의 전임상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12월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시셀의 임상 일상 중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 회사 모두 하반기에 학회 모멘텀으로 그리고 회사 자체만으로도 좀 보실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업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분야를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국내 바이오텍들이 해외 글로벌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글로벌리 어떤 기술들이 가장 학회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딜이 일어나는지를 항상 좀 트래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임상 모멘텀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학회 일정에 따라서 좀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가 나올 만한 바이오텍들 먼저 보자. 그리고 그때 임상 결과가 좋았을 시에는 당연히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간다라는 점도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을 갖고 있을 시에 라이선스 딜이나 M&A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도 큰데요. 국내 바이오텍들이 돈이 없다 보니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좀 알려져 있고 그런 점이 결국에는 트렌드를 따라가야 빅파마들도 이 기술이 좀 매력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를 공부하고 국내 관련 기업들 그중에서 해외와 기술력 괴리가 크지 않은 기업들을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임상 진전도나 데이터 기술력이 뒤처지지 않는 기업 위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증권의 강하나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